자, 이제 공식적으로 펜타곤이 독일에서 5천 명의 미군 병력을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 이란과의 전쟁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나온 조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즉시 미국이 독일 내 군사 주둔을 줄이고 앞서 언급된 5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을 철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이미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안보에 훨씬 더 위험한 것은 미군 철수 자체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장거리 무기 배치를 취소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위험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해, 트럼프는 모스크바를 겨냥할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독일에서 철수시키고 싶어 합니다. 이 미사일들은 배치될 예정이었습니다. 2024년에도 블라디미르 푸틴의 위협과 벨라루스로의 전술 핵무기 이동에 대응하여 독일에 배치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 명령은 당시 조 바이든이 내렸고 바로 올해 드디어 지상 배치형 토마호크 미사일이 독일에 배치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이 결정을 취소하고 유럽에서 미사일을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럽 자체는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는 자체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함께 이 주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 아래에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이 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최신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차근차근 이야기해 봅시다. 펜타곤은 비공식적으로 5천 명의 미군 병력을 독일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독일의 부적절하고 쓸모없는 수사에 대한 대응으로 내려졌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 초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이란인들이 전쟁 중단 협상에서 미국을 모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워싱턴이 어떤 갈등 탈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펜타곤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인용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역효과를 내는 발언에 대해 정당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의 일환으로 현재 독일에 주둔 중인 여단 전술단이 재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철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독일에 배치할 계획이었던 장거리 포병 부대는 유럽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매우 우려스럽지만 첫 번째 경고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로 다시 논의할 것입니다. 군대 철수는 예상하기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독일 군사기지에는 약 3만 5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는 다른 어떤 유럽 국가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감축 이후 미군 병력 수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침공이 미국의 유럽 주둔 병력 증강을 촉발했었습니다. 그리고 펜타곤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을 대륙의 주요 안보 제공자로 만들고자 했던 의지가 이번 결정의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가 동맹국들의 불충성에 대응하고 그들을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트럼프가 이미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군대 철수를 허용한 사실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에 그는 이탈리아 총리 조르지오 트럼프와 대이란 작전을 지지하지 않은 것과 트럼프의 교황에 대한 발언을 비판한 것 때문에 갈등을 빚었으며 또한 스페인이 이란 공격을 위한 기지와 영공 제공을 거부하자 전면적인 무역 금수 조치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오랫동안 독일 내 미군 주둔을 줄이려고 했으며 그의 첫 번째 대통령 임기 말에도 약 1만 2천 명의 미군을 독일에서 철수시키겠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결국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선거에서 패배했고 조 바이든이 이 계획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미 미국이 독일 내 군사 주둔을 더 줄이고 이전에 발표했던 5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을 철수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의 발언은 펜타곤이 유럽 주둔 미군 병력 감축 의사를 밝힌 지 거의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인용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대폭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며
이번 감축은 5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과 유럽 전체에 있어서 미군 병력 철수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독일에 배치될 예정이었던 미국 장거리 무기 대대의 배치가 취소된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토마호크 미사일의 지상 배치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방송에서 언급한 이 소식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순간을 기억하라고 했죠. 우리가 다시 올 거라고 했던 그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트럼프는 독일에서 5천 명의 군인을 철수시키는 것 외에도 2026년에 예정되어 있던 장거리 무기 부대의 배치를 공식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이 부대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보유했습니다. ГАВК на вооружении 트럼프는 장거리 타격 부대의 배치를 연기했습니다. в этом году в ответ на растущую Россию. 이 부대는 모스크바를 겨냥한 순항 미사일을 보유한 부대였습니다. 거기서 방심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만 아마도 이란과의 전쟁에서 입은 손실 때문에 트럼프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독일에 배치하는 것보다 다른 곳에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공식적으로 이를 취소했습니다. 이런 배치 취소는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갖고 있던 전략적 억지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핵심은 미국이 장거리 무기에 대해 사실상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타격 수단에 있어서 이번 조치는 작전적인 관점에서 경력 감축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독일에 배치된 토마호크 미사일은 잠재적으로 러시아를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토는 지상 기반 장거리 타격 수단에 크게 의존한 적이 없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 역시 처음부터 해상에서 발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토마호크를 지상에서 발사하기 위한 타이푼 발사대는 토마호크의 운용 범위를 확장한 것일 뿐 근본적으로 새로운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모스크바가 더 유연하게 협상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독일의 모스크바를 겨냥한 토마호크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때마다 말입니다. 또한 나토는 훈련의 일환으로 러시아 국경 지역을 향한 해상 장거리 타격을 지속적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여야 합니다. 가장 최근 이러한 타격은 2025년 11월 지중해 이탈리아 해안에서 열린 넵튠 스트라이크 훈련 중에 실시되었습니다. 사실 지중해에서 토마호크 미사일로 모스크바를 타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독일 영토와는 달리 말이죠. 바로 그래서 조 바이든이 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독일에 배치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독일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사실상 배치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억제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 연방이 결국 벨라루스에 오레시니크 미사일을 배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을 굴욕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유럽에서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미국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현재 독일인들은 문제 규모를 축소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국방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는 이번 군대 철수가 예상된 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올바른 방향으로 군대 규모를 확대하고 군사장비 구매와 인프라 건설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권 기독교 민주당 소속 페터 베이어는 이것이 미국의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이라기보다는 트럼프의 낮은 지지율로 인한 불만에서 비롯된 정치적 반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인들에게는 공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선제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민간 인프라를 무력 충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응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늘 베를린은 거의 15억 유로에 달하는 금액을 북해에 위치한 유럽 최대 항구인 브레머하펜 항구에 현대화에 투입했습니다. 이 항구는 자동차 운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의 15억 유로는 결국 군사장비, 특히 60톤짜리 레오파르트 전차를 미래의 전선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하역 도크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독일은 리투아니아의 전차여단을 수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은 2027년 말까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부대 배치를 보장할 계획이며
빌뉴스에는 이미 본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실상 유럽 전체에 자신이 동맹으로서 어떤 존재인지 보여줬죠.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또한 이 유튜브 채널의 운영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이나 유료 멤버십 가입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화면의 QR코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튜브 채널을 지원하는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